저희가 이제 매주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네. 이번 주는 마포입니다. 아, 마포구. 네. 네. 서울 마포구 너무 좋아하시죠? 마포구 여기 있잖아요. 네. 바로 옆에 뭐가 있죠? 용산. 네. 바로 위에 종로, 네. 광화문, 바로 밑에 여의도. 아, 여의도. 일자리가 너무 가까워요. 네. 좀 더 가면 저 강남까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마포구의 현재 분위기를 보면 서울 전반적인 분위기를 미리 좀 살펴볼 수 있죠. 이게 중심보다 상위 50%보다 조금 더 위에 있으니까. 네. 전화를 돌려보니까 포인트는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 다른 지역들하고 비슷한데요. 일단 최저점을 찍고 가격 반등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지역이 다 지금 비슷해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전세 매물이 좀 많이 사라지고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내가 네이버를 좀 그러니까 전화를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네. 네이버를 가지고 내가 클릭해봤단 말이에요. 네. 클릭을 해봤는데 전세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엄청 선호하거든요. 네. 전세가 아예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얼핏 봤을 때 소수에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제 33평대 이런 걸 보면 이게 물건이 많지가 않아. 그리고 뭐 옆에 이런 레미안 용광 이런 것들도 보면 많을 것 같으면서도 막상 30평대 좀 선호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확실히 좀 많이 줄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나머지 것도 다 클릭해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소장님이 한 이야기 더 정확하니까 그냥 그분의 말을 믿기는 믿는 거죠. 지금 이제 매물도 좀 사라졌고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좀 나와 있는 호가가 전세가 확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나머지 이제 동네별로 보면 뭐 아이언 뉴타운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분위기는 뭐 똑같은 분위기고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뭐 여기 말에 프레스티지 자이 이런 게 이제 대장급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클래스 더 바로 옆에 있는 더 클래시 이런 것들 후분양했던 것들이 있긴 한데요. 쭉 보면 매매 가격은 뭐 16억, 17억 사이. 네. 전세가 보면 7억까지 거래되었다가 8억 중반에서 9억까지. 얘가 지금 한번 올라와 줬다는 거예요. 수익도 많이 올랐죠. 네. 7억에서 지금 거의 뭐 8억 중반, 후반, 9억까지 왔으니까 이게 좀 오히려 매매가보다 더 눈에 띄는 변화더라고요. 그 외에 아까 뭐 용광동도 좀 비슷해요. 용광동도 비슷하고 저층기준 와 19억 비싸네. 와 좀 좋은 물건은 여기도 20억이네 이제. 그럼 뭐 잠실이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네요. 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마포가 좀 많이 안 빠졌어요. 안 빠진 상태에서도 지금 호가가 좀 높여서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마포에서 왼쪽에 있잖아요. 네. 여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16단지의 경우에 금매가 11억, 12억. 근데 여기는 금매가 완전히 소화된 건 아니다. 여기 전세가도 뭐 이렇게 팍팍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그래서 마포구 내에서도 조금 공덕역 쪽하고 상암 분위기는 좀 다르다. 시간 지나면 또 상암으로 넘어가겠죠. 네. 보나마나. 여기가 마포 더 클래스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 이게 다 소화가 됐다고 해요. 이 소화가 되면서 더 이상 입주할 게 지금 좀 없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반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소장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세가 씨가 말랐다.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갭도 줄어들고 투자자 문의도 늘고 지금 그런 분위기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마포 더 클래시 물량이 전체 시장을 발목을 잡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 물량이 다 소진됐다. 리스크가 이거 말고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재개발까지 문의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여기도 지금 전세 물량 싹 다 지금 빠져나갔다고 하고요. 용광동 쪽도 지금 월세 물건도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원래는 실입주만 좀 문의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투자자 문의까지 늘어나고 있다. 신수동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 사실상 금매는 거의 다 빠졌다. 근데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조건이 9억 이하이기 때문에
9억 이하는 거래가 좀 더 잘 되는데 그보다 훨씬 비싼 것들은 얼마나 또 이게 호가에서 거래가 될지 그건 좀 미지수입니다. 그런 말씀도 해주시기도 했었어요. 그 외에 뭐 이슈 뭐가 있을까요? 마포구에 상암동 뭐 쓰레기 소각장 이슈. 마포 클래스가 후보냐 하면서 계약률 반토막 났었죠. 근데 미계약 물건은 무순위 계약을 통해서 이미 완판 다 됐고, 상암동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아파트 단지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9에서 12단지가 사실 조금 빠져요. 그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80% 정도가 임대 물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최근에 이슈가 쓰레기 소각장. 지금 뭐 서울에서 이 랜드마크, DMC 랜드마크 개발 계획 발표하면서 쓰레기 소각장을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슈를 떠올랐나 봐요. 주민들이 뭐 돈 걷어가지고 지금 뭐 소송 지금 뭐 준비하고 있다고, 이런 것들이 약간 뭐 좀 이슈가 아닌가. 랭구님, 지금 이게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네. 4월 27일인데 네. 5개월 만에 네.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매매도 분위기 좀 바뀌었고 전세도 바뀌었고. 네. 그래서 이번 레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네. 전세 매물이 좀 귀해졌다. 네. 그리고 오르고 있다. 네. 요건데 이게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네. 좀 전세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이유 자체가 마포구도 관심이 있지만 네. 서울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지가 더 관심이 있어서 샘플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분기별로 입주 물량을 좀 봤어요. 서울에. 한번 보면 이게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거든요. 네. 월이 아니라 지금 1분기 다 지나갔죠. 1, 2, 3. 네. 지금 4, 5, 6 기간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보면 2분기 때 지금 25개 구가 공급률 자체가 6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100%가 적정인데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1000세대 이상 되는 곳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강남구 하나, 노원구 하나, 동대문구 하나, 끝이에요. 이 세 개 구를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1000세대 이상의 입주 물량이 2분기 내에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입주 물량이 제로죠. 3분기도 제로죠. 네. 그럼 마포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동대문구가 아니라 서대문구잖아요. 네. 제로죠. 네. 서초구도 없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좀 바운더리를 그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이 지금 강남구랑 동대문구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3분기 때 보면 입주 물량은 적정하긴 한데 어디에 좀 쏠려 있느냐라고 보면 1000세대 이상 되는 곳이 동대문구, 그 다음에 서초구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은평구,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영등포도 1000세대 있긴 하네요. 여기서 제일 많은 데가 서초구죠. 그래서 저희 반포에 들어오는 거니까 저거 하나만 출렁거리고 나머지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고 오히려 빵빵빵빵빵이 너무 많죠. 네. 그리고 이제 4분기까지 갔을 때 1000세대 이상 되는 게 어딨죠? 중랑구 하나. 근데 중랑구의 입주 물량은 다른 곳에 영향을 거의 못 줘요. 다 빵빵빵빵빵빵이고 이게 지금 공급률 자체가 30%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공급 부족한 건 맞아요. 그래서 전세가 많이 빠진 만큼 금리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오를 확률은 높다. 거기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이건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이 조금 저는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올 한 해만 놓고 봤을 때. 물론 또 금리가 올라간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바로 스탑이죠. 랭구님, 근데 이제 아무튼 분위기가 네. 바뀐 건 확실한데 네. 분위기가 바뀐 게 네. 일시적인 반등인 건지 네. 아니면 이게 다시 이제 장기 하락장의 시작일지 이게 궁금하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 뭐 과거에 뭐 2008, 9년도에 그때 고점 찍고 내려가다가 이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쭉 내려갔으니까. 그렇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엄청 많더라고요. 분명히 있죠. 네. 저는 과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긴 해요. 어떤 게 다르냐면 네. 과거에는 이제 08년도에 서프라임 터지고 말에 09년부터 그때부터 사실 주르륵 하락했거든요. 네. 4년 내리 하락을 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금매가 뭐 계속 나오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쌓여있는 재고가 얼마나 많은지 봐야 돼요. 재고 이꼬르 비용이에요. 네. 미분양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09년부터 13년 사이에 경기도 미분양 몇 세대인 줄 알아요? 모르죠. 이 그래프 한번 보여줄게요. 네. 경기도 세대수가 제일 많으니까요. 이거거든요. 아. 지금 08년부터 시작해서 09년, 010년, 11년, 12년 이게 13년도 뭐 14년까지 미분양이 안 줄어들고 유지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고 문제예요. 그러면 가격이 계속 빠질 수 있죠. 네. 거품이 빠질 때까지. 그렇지만 거품이 다 빠지면 더 이상 하락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과거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요? 미분양 수치가 너무 다르죠. 네. 근데 이게 과연 경기도만의 문제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서울도 지금 최근 급증하긴 했는데 지금 또 3월달 거 체크해보면 여기서 또 줄어들었어요. 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이것도 조금 느슨하긴 하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예전에 미분양 무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기도 좀 많이 증가하긴 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그나마 가장 위험한 건 인천이 맞죠. 그 지금 어려운 거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막 펼쳐보면 부산 같은 경우도 과거에 미분이 이렇게 많았거든요. 09년도에. 지금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다른 게 뭐냐? 결국 미분양이에요. 그리고 수도권의 미분양을 체크해 봤을 때 서울, 경기, 인천 과거에 09년도 시점에 미분양이 몇 세대였냐면 3만 세대 조금 안 돼요. 지금 몇 세대냐면 13,000세대예요. 절반이 안 되죠.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과거에는 바닥을 치고 계속 조정받는 기간이 미분양에서 늘어나는데 오히려 이제 미분양이 그보다 반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반등하는 기간도 사실은 더 짧아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서울, 경기, 인천 내에서도 분위기가 다 다르거든요. 아까 인천은 조금 미분양이 많은데 경기도는 좀 낮고 또 서울은 좀 더 낮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서울만 듣고 보면 야 이거는 옛날처럼 이렇게 계속 하락할 장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배우님 근데 미분양 네. 얘기해 주셨는데 네. 다른 전문가들은 네. 그냥 가격 자체가 비싸다. 네.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냥 가격 자체가 비싸서 조정을 받아야 된다. 아,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인천, 경기, 서울 세 가지 다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한데 네. 사실 예전에 우리가 몇 번 체크해 본 적이 있어요. 소득 대비를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그냥 일반적인 무난한 동네가 남동구예요. 네.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남동구의 평균이 이게 평균인데 이제 어디까지 와 있냐면 지금 사실은 이게 2009년 이때는 좀 과했지만 2013년, 14년, 15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인천만 놓고 봤을 때 과한 게 아니구나. 엄청 옛날 평균 가격까지 내려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는 과했죠. 이때는 너무 높았으니까. 근데 이제 또 경기도 볼까요? 경기도는 워낙 도시가 크니까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군포라든지 뭐 예를 들면 아니면 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있잖아요. 용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잡아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무슨 바닥이나 저평가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좀 구포만 하더라도 거의 평균선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도 뭐 그렇게 문제되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뭐 도시를 좀 낮춰버리면 의정부라든지 여기 오히려 좀 더 위에 있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산 서구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뭐 고평가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흥구 이것도 무난하죠. 여기도 그냥 적정 수준이고 김포 사람들 관심이 많잖아요. 여기도 평균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엄청 과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서울은 이야기 좀 다를 수 있죠. 서울 한번 볼까요? 네. 서울에서 좀 몇 개의 지역들 관악구하고 마포구 막 이런 것들 몇 개 좀 보면 무난할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가격이 높은 건 맞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얘네들이 치고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바닥으로 횡보하는 기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이게 바로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일부의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얘가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되려면 항상 언제 집을 사야 됩니까가 아니라 질문을 바꾸면 돼요. 언제 집을 사면 안 됩니까로. 언제 집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고평가 됐을 때. 고평가 됐을 때. 네. 근데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죠? 언제는 절대 이때는 내가 집을 사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네. 보통은 하락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청약을 했는데 미분양이 빵빵 터지고 있을 때, 네. 미분양 계속 적재되고 있을 때,
이제 그럴 때인데 지금 분위기 보면 청약을 빵 하는데 경쟁률이 뭐 50대 1 나오고 있죠. 네. 미분양 날 확률이 지금 거의 사라지죠. 네. 미분양 있던 것도 좀 조금씩 막 사라지죠. 서울거 같은 경우는. 네. 전세가가 지금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집을 안 사면 안 돼요? 어떻게 봐요? 야, 어려운데요? 집을 절대 사면 안 된다까지는 말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네. 가격이 이제 조금 비싸던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것까지 만족되면 좋겠지만 그게 과연 다른 조건들이 만족됐을 때 이게 내려오는 거지. 다른 조건들은 전부 다 가격이 하락으로 가는데 요소들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거래량이 지금 날아가고 있죠. 네. 지금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려고 지금 꿈틀거리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거래 조금씩 되고 있죠. 네. 그것도 실거주 위주로 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청약도 좀 되고 있죠. 미분양 좀 안 발생하려고 하고 있죠. 이 모든 상황들이 하락으로 갈 여지들이 좀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른 지역들, 아까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역들이 좀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 그것 때문에 움직여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먼저 반등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가격이 저평가돼 있고 가격이 많이 빠진 친구들이 더 먼저 움직여주는 게 맞죠. 이건 트렌드고요. 과거 2013년도에서 바닥치고 올라갈 때도 사실은 외곽부터 올랐어요. 그 지역들이 하락을 많이 해줬거든요. 지금도 앞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럼 PIR로 따졌을 때 소득 네. 대비 비싼 건 네. 맞지만 네. 현재 흐름상 하락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외곽에 좀 저렴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막 급매물 거래를 조금씩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상급지는 계속 좀 줄다리기 하고 눈치 보고 그러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강남권 막 그렇게 보면 거래가 팍팍 많이 없어요. 형님 대구랑 좀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게 다 마찬가지예요. 부산 해운대구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거래가 많이 된 곳들은 딱 누구나 대중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들이 먼저 급매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이 아닐까. 근데 그게 하나 올라오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격차가 줄어드니까 싸 보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또 1급지만 바라보겠죠. 그러면 그때 점이 팍 찍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확실히 바닥을 찍었구나 생각하면서 더 막 몰리겠죠. 그럼 이게 또 더 가야 되는 날도 오겠죠. 형님 오늘 네. 야, 서울 전반적인 분위기를 네. 다 알아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좀 뭐 짧게 정리 가능할까요? 네, 이걸 짧게 정리하면 지금 뭐 한 6개월, 1년 가까이 얼음을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고 꽁꽁 얼렸다가 요거를 살짝 꺼내놓은 상태라고 생각해요. 상온에다가. 네. 그래서 얘가 그냥 얼음이 조금씩 녹고 있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갑자기 얘가 다 녹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녹은 물이 된 다음에 보글보글 끓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계속 이제 바닥치고 언제 올라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직도 얼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물이 약간씩 생기는 거죠. 근데 물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빨라지죠. 네. 그게 가속도가 나중에 붙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가속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확실히 뭔가 전환되는 시점에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들 마포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네요. 아, 그래요? 냉동실에 있던 얼음이 밖으로 나왔다. 딱 그거까지예요. 네, 정확해요. 네. 또 막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뭐 어떻게 또 뭐 전고점 뚫고 상승한단 말이냐 이렇게 아, 오해하셔가지고 네, 네. 확실히 딱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